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이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입니다.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총평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상회담? 네, 이제 한일 정상이 함께 60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예. 우선 일본 그 수상의 방안을 통해서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이 우선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계승을 하겠다.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전 수상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그 원칙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우선 말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시다 수상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또한 거기에 사과를 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일본 정부와 또 수상 개인의 입장까지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교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정보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인도 태평양 그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는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협력 분야인데요. 예.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교류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했고, 또 반도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라든지 또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거, 그리고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기금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서 한국 전문가들이 파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과 주도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컵에 반이 채워졌으면 나머지를 또 이번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채운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호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저 말을 왜 공식적으로 못할까? 일본 국가의 측면에서 과거사에 관해서 저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 가지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때는 공식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예. 일본이 약 한 50여 차례 이상을 사과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 DJ 오부치 선언 같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예.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이미 한 것을 계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플러스 또 그 힘들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한 일본 수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계승을 하면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효하고 예. 또 여기에 일본 수상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보더라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괴롭힘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또 수상 개인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화장실에 갔는데 나왔는데 좀 찜찜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러면 예. DJ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예. 그러면은 DJ 오부지 선언 같은 경우 과거사에 대해서 미래로 가는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아, 어느 그렇게. 국민이 통치고 줬습니까? 아.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예. 이 계승하겠다는 거를 명시를 했잖아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옛날부터 내려오지.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에 대해서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했고, 거기에 플러스 일본 수상의 개인으로도 정말 안 되고 슬픈 역사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더 진일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평 내기를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DJ 오부지 선언을 부정하는 겁니다. 역사는 다 함께 이어져 오고 한 시대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역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야당이니까 그렇게 냈겠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냈겠지만 분명하게 국민들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했었던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들이 이어가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일본 수상에 또 솔직한 그러한 반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찰이라는 이 단어는 뭐 사찰이거나 검증이거나 이런 어떤 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까? 시찰단이라는 게. 검증은 이미 우리 정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예. 국제 기구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김홍석 박사가 참여를 해서 이미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제 기구를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국제 기구를 그럼 우리가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에 관련된 것도 1차적으로 IAEA, 여기에는 미국, 카나다, 프랑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국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이중적으로 검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 바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어민 보호라든가 국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찰이라는 그 단어가.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한 거를 가서 다시 현장을 보고 자료는 이미 다 나오니까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가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방류를 사실상 해주게 하는 절차적인 알리바이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가 바로 저희 나라 오지 않습니다. 해류의 흐름상 괌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예. 이러한 순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거에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문제가 있다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거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 검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번에 이끌어낸 것이지요. 근데 방류만이 해결책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일본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국제사회가 좀 도와줄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꼭 방류라는 그 원칙을 일본이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마치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몰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 문제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양이 적을 때에 육상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쌓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예. 다핵종 처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종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나가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를 넘었는지를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알프스에 대해서는 이 신뢰성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던 겁니다. 네.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명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과학의 문명국인데 예. 우리가 이러한 알프스 같은 장치를 통해서 다핵종을 다 처리를 하고 예. 또 그것들에 대해서 IAEA와 또 관련돼 있는 주변국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거를 인정을 하는데 대한민국만 이걸 인정을 않는다고 한다면 과학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이나 또 이에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이해했던 부분들이에요. 30초 남았는데 오늘 당 윤리위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집니까? 그리고 수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윤리는 아주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예. 이양희 위원장 계실 때도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어느 의원들도 여기에 뭐 의견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한번 지켜보시지요. 윤리위원들께서 새로 구성을 하셨고, 예. 또 이 당사자들이 계신데, 예. 이런 부분들이 지켜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